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3지대 빅텐트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민주당 탈당파, 뭐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이 미래대연합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핵심 인물인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이다. 한 몸이다. 단순히 텐트가 아니고 집 구조물을 등기부등본에 올리자는 것이다. 1차 목표는 설 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공감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대연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요구받고는 아무리 급하다고 A형 피를 B형 환자에게 그대로 수혈하면 거부 반응이 나서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미래대연합을 저는 O형이라고 생각한다. 플랫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합치는 거는 거부 반응 때문에 곤란하니까 미래대연합이라는 O형은 A형한테도 피를 줘도 되고 B형한테도 피를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대연합이 중간지대에서 역할을 해서 거부 반응을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뜻 자체는 굉장히 좋죠. 중간 플랫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고 얼마 전까지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은 당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중심은 아니다.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 연휴 전이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 빗장을 하나 또 건 셈이죠.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다. 그러면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건데 입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린 이달 20일경 창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같이 된다.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냐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보다 어떻게 왜 합치느냐가 중요하다.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가 많이 다릅니다. 조응천 의원은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네 당 내부에서도 보수정당이냐 빅텐트냐를 놓고서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3지대 빅텐트까지는 갈 길이 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어제 바로 이 탈당파가 지향하는 미래대연합이라는 이곳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태근 전 의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은 미래대연합에 지금 이제 합류를 선언한 사람인데 빅텐트를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낙연, 이준석의 시각이 다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 적극적인 합류 의사를 밝힌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말이 빅텐트지 사실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것이 떡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준석이 얘기하는 빅텐트. 이건 이제 각업물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이 얘기하는 빅텐트는 그러면 각업물이냐 아니면 온전한 형태의 정당이냐? 저는 지금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빅텐트라는 게 천막과 같은 텐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건 명확하죠. 그냥 제3지대의 정당에 더군다나 빅텐트라는 의미는 각 군소정당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정당을 구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거지 언제 정당을 빅텐트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문해력의 문제다. 제가 TV조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빅텐트가 그냥 정말 텐트 같은 거 치고서 임시 가설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그건 아닌 게 명확하죠.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종천 의원이 얘기해도 빗장을 걸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해도 곧바로 빗장을 걸고 이게 바로 제3지대 빅텐트의 삐그덕거리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 전 대표는 빨리 서둘러서 제3지대 빅텐트를 설 전에 만들고 설 때 이른바 밥상머리 여론 뭐 이런 부분을 좀 몰아가자 이런 거인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소 느긋하게 현역 의원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동상이몽이죠. 그게 왜 그런가? 당장 탈당파는 현역 의원이 3명이고요.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현역 의원입니다. 그럼 4명입니다. 4명인데 이준석 전 대표 쪽은 현역 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자꾸 입질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질이라는 의미는 아이 뭐 좀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 뭐 아마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일단 4명 정도가 확보됐다고 보는 이 민주당 탈당파들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이 뭐 개혁신당인가 뭐 여기하고는 지금 현재 합치면 현역 의원이 있는 쪽이 유리하죠. 아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소리다 이거죠. 발을 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현역 의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합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 벌써부터 제3지대 빅텐트가 설치되기도 전에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이준석 간의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꾸 뭐 대선까지 앞으로 5년을 뭐 함께 할 큰 집 이런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합니다. 이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당권 대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의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뭘까요? 2007년에 그럼 자기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뭐 대권이든 당권이든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탈당파들이 나를 도와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제3지대의 빅텐트가 될 것이냐? 저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걸 확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한 일주일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3지대의 빅텐트의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준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욕심을 갖는 거죠. 이 제3지대의 빅텐트를 자기가 뭔가 주도해서 자기의 나중 뭐 장래 그 어떤 정치적 지향 뭐 그게 이제 뭐 대권도 될 수 있고 뭐 제3지대의 뭐 당권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탈당파 현역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뭐 국회의원 한 번 못 해본 사람
이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 이준석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제3지대의 빅텐트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언을 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 제3지대의 빅텐트의 가능성이 일주일 전보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장 내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뜨고, 뭐 2월 초에 아마 2월 초에 그 창당대회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인 20일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창당대회, 이건 중앙당 창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거죠. 하고, 그러면 이제 미래대연합은 미래대연합대로 또 창당대회를 뭐 1월 말이나 뭐 2월 초나 하겠죠. 그럼 정당이 우선 3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양양자당, 금태섭당 5개가 되는 거죠. 제가 신당 천국이 된 이유, 뭐 어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각계약진으로 신당을 만들고, 더군다나 그 중에, 양대 핵심이라고 하는 이낙연, 이준석 간에 이런 정도로 불신이 만약에 쌓인다. 지금 이게 불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점점 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닌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자, 중간에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려고 이제 미래대연합, 뭐 조홍천, 김종민, 이원호 의원 등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빗장을 걸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대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나오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 정치인의 어떤 캐릭터, 아 원래 그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도대체. 무슨 말만 하면 즉각 반박하고 그러면서 마치 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요런 두 가지의 이준석을 보는 시각이 지금 민주당 탈당한 세력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